안녕하십니까. 현대사포럼 대표 이성기입니다. 많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휴전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년 3월 24일 서울을 수복한 후 메가더 장군은 한국과 한국 국민을 이상 희생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중대한 관심이므로 본인은 유엔군 총사령관의 권한 내에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발견하기 위해 중공군의 총사령관과 전선에서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이 성명이 발표되자 백악관, 미국, 국방성, 영국, 프랑스, 한국 및 16개국이 유엔 참전국에서 일제히 항의가 빗발쳤어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해임하라고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51년 3월 24일 날 미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이 상의도 이런 휴전회담을 하려면 메가더 장군하고 상의를 해야죠. 그리고 참모총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국방장관하고도 상의하고 얼마나 중대한 일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상의를 해야죠. 한국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중공군의 휴전을 저해했다고 해임하라고 니찌 장군을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논하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해야 되는데 트루먼이나 미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이나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야기도 않고 그냥 휴전하자마자 그러니까 막 그냥 트루먼이 한절은 뛰면서 그렇게 중대한 사건을 상의도 없이 혼자 이렇게 발표하는가 하고 그냥 난리가 나버렸죠.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을 해임시키고 후임으로 이제 니찌 장군을 이제 임명을 했죠.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과 영광과 청천강의 참패를 뒤로 하고 조용히 역사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참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통일될 것이 통일이 못됐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죠. 나는 지금 태백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홍천 산마치 전투하고 집행전투, 산만지 전투를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고 이렇게 탑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한 7,5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 시체라도 찾아서 부모들한테 줘야죠.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전사자를 처리하고 위로금도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줘서 그 어머니나 형제들한테 위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7,500명에 대해서 시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다 7,500명이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뼈도 없고 흔적도 없으니까 지금 얼마 못 찾잖아요. 이제 6.25 전쟁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저 외관우에 이렇게 300곳이 그리고 강구에 181곳이 그리고 산마치 전투 그런 데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아무리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더라도 군인은 밥을 주잖아요. 먹을 걸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연대 정도나 대대 정도 해가지고 이제 외관우에 그 300곳지 강구 전투 그다음에 여기 산마치 전투를 해서 그 시체라도 그 부모들한테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승만 정부 때도 안 했지. 박정희 정부 때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30년 40년 지나서 요즘에 찾아라니까 아무런 뭐 흔적이 없잖아요. 요즘에 철원 밑에 이렇게 뭐 거기서 시체를 찾았다고 방송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부 다 해서 한 3,000명 찾았는데 DNA 검사에 가서 가족들한테 알려준 것이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 목숨 바쳐 이제 죽었는데 시체라도 찾아서 가족들한테 줘야 되는데 국가가 할 일이 뭐예요? 북한의 포로들도 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살리는 사람들 어떻게 북한하고라도 협상해서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고군우 연대장 같은 그 훌륭한 사람들은 지금도 얼마 전에는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살았다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육에 대해서 연구도 않지, 교육도 안 찾지, 그리고 시체도 안 찾지, 가족들한테 주지도 않지, 포로도 교환도 지금 남은 사람도 않지. 이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깝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이런 것을 좀 잘해서 교훈을 삼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트루먼이가 그냥 날려놔 갖고 메가더를 해임시켜 버렸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통일이 안 돼 갖고 지금도 이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은 참 이승만 대통령이 조금만 잘해가지고 이런 걸 잘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존경받고 광화문에 이승만 대통령 그런 건 뭐 이순신 그 가운데다 이승만 그 다음에 한글은 세종대왕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승만 지지파들을 거기다 동상 세우자고 그냥 반대파들이 많아갖고 세우지를 못하잖아요. 못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해결했으면 좋은데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규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참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 때 그 영광이 청천강의 패배로 바람에 다 날려버려 갖고 일본에서 비서도 없이 그냥 두 내유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죠. 참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말년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휴전 논의는 51년 7월 17일 미 상원 에드원 C 존스턴 의원 유엔 한국교전국은 한국전쟁이 발효한 38선에서 휴전하도록 결의하자고 해서 상원에서 결의가 되어버렸잖아요. 5월 26일 캐나다 의상 피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침략자들이 전면 항복을 하지 않아도 교묘 침략을 저지하는 목표 달성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회담하자 이런 말입니다. 6월 1일 날 유엔 사무총장 트리그리니도 이제 한국 전쟁 끝낼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도 휴전하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유엔 다 그냥 한국 전쟁 휴전하자 이런 것이 그냥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난다 그런 말이죠. 6월 2일 미 애치슨이 있어요. 애치슨 나이는 한 사람 국무장관은 유엔 사무총장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휴전하는 것을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미국은 6월 7일 메가더 장군 청문회 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3월달에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국회에서 청문을 했죠. 그럴 때 유엔군은 38선에서 휴전에 동의할 것이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도 이렇게 38선에서 휴전하는 것을 동의한다. 이렇게 청문회 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메가더도 이거 보면은 무책임한 사람이 한국을 이렇게 분단시켜 놓고 끝까지 그냥 북한으로 그냥 압록강까지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이러지 휴전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 그냥 고만돼 70 넘으면은 정계에서나 군인에서나 모든 면에서 떠나야지 끝까지 뭐 대통령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는 건 나이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련과 중공은 미군이 휴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소련은 스탈린은 중공군이 미군과 싸우고 있지만 미군의 물량 공세가 견디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소련하고 독일군하고 싸우를 때 300개 사단 중에서 150개 사단을 미군이 도와줘가지고 스탈린이 히틀러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소련도 도와주지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300만이 동원돼가지고 배가 1000척이 넘잖아요. 그냥 새카매가 따라가지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하죠. 그 다음에 필리핀에 상륙을 하죠. 그리고 태평양에서 싸우고 오키나와에서 싸우는 거 보고는 스탈린은 미군이 엄청난 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김일성은 이제 미군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무식한 사람이 독사받고 죽는다고 한번 해본 거지. 이 스탈린은 미국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군사력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스탈린은 그냥 이렇게 휴전한다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스탈린은 중공군이 미군과 싸우고 있지만은 미군의 물량 공세가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잘못하면은 패배에 미군이 만주를 점령하면은 소련 방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스탈린은 잘 알고 있어요. 미국의 물량이란 군사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은 휴전을 잡을 때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스탈린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병이 들어 한국의 휴전 문제를 마린코프만
뭐 불가니한테 다 지시했어요. 너희들 알아서 잘 하라고. 그래서 51년 6월 23일 소련 부의상 겸 유엔 소련 대표 말리크가 있어요. 50년도 6월 25일 날 6.25 남침했을 때도 소련 대표, 유엔 대표가 말리크죠. 한국에서 무력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 진정 한국에서 6월 전쟁을 해결하고 싶은 용기가 있다면 첫 단계로 교전 당사자끼리 회담을 갖고 38선에서 쌍방 군대는 철수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미 CBS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소련도 휴전을 원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51년 5월 말 중공군은 70만 명이 한국전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미 폭격기 보급으로 차단과 보급무가 길어 70만 명이 굶어서 죽게 생겼어. 아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휴전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중공군은 말도 못하게 좋아하죠. 미군이 평양이나 신의주 원산에서 상륙한다면 미군의 총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을 전사가 많을 것으로 판단. 모태뚱과 팽덕회는 불안한 나라로 보내며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휴전 제의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51년 6월 현재 중공군과 인민군의 사망자는 100만 명으로 보고 있고 참전 후 6개월 만에 중공군은 80만 명. 그러니까는 전부 다 이렇게 180만, 200만 가까이가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그리고 장기화가 될 경우 중국 내에 큰 문제가 될 것을 모태뚱은 우려를 했죠. 그리고 6월 25일 중공군은 인민일보를 통하여 만일 미군이 휴전을 희망한다면 한국의 평화적 해결 문제에 관해 중소의 기타 국가들이 점차 제안한 바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즉각 동의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자면 중국도 휴전을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6월 20일 미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은 과거에도 늘 그랬듯이 이제 한국 문제 평화적 해결에 참가할 용어가 있다고 트루먼 대통령이 정식으로 휴전을 이제 찬성을 했죠. 동의를 했죠. 6월 30일 리쯔위 장군이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에게 나는 귀하가 한국에서의 모든 군사 행동과 적대 행동을 중재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장이 있는 휴전 회담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덴마크 병원선 주트란티를 원산만에 정박시켜 거기서 선상에서 회담을 열자 그랬습니다. 이것을 고집해서 원산에서 회담을 했으면은 개성이 아니면 쫙 밀고 올라갔으면 되는데 개성에서 회담을 해가지고 거기는 양쪽이 공격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북진을 못해가지고 그냥 지금 현재 휴전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성에서 휴전 회담을 한 것은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신성만 국방장관은 참모총장 하나도 이의를 제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고종 때도 이모군란 때도 청나라만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갑신정 밴드도 청나라만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학난 때도 그냥 청나라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망해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냥 갓뜯으면 미국만 의지하고 그러는데 이거 봐보세요. 미국만 의지한 것이 어떤 건가? 그렇게 사대주의는 국가를 망쳐먹는 것입니다. 점심은 굶고 우리가 국방응원을 모이더라도 우리 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주국방을 해야지. 세상에 6.25 끝난 지가 언제라고 지금도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 따르면 금방 그냥 망한다고 죽는다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준비를 않고 떠나면은 그냥 난리 난다고 그 소리만 하고 있어요. 7월 1일 팽덕회와 김일성은 덴마크보다 개성에서 7월 10일, 15일 사이 회담을 하자. 그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나 한국 국방장관이 개성에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은 괌이나 이렇게 오키나와나 이렇게 사이판이나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그런 데 서십시오. 개성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개성에서 하면 됩니까? 이거부터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 이거 대해서 반대는 일이 없어요.
7월 3일 리쯔위 장군은 개성회담 제의를 동의한다. 7월 5일 이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연락장교 회담을 열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7월 4일 팽덕회는 7월 8일 연락장교 회담을 하자고 제의하여 리쯔위 장군은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6월 22일 오후 4시 리쯔위 장군은 미 8군 사령관 벤프리트 중장과 부사령관 콜러 장군, 무초 대사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워싱턴의 지시에 따라 유엔군 측은 말리크의 휴전 제의를 받아들여 휴전 협상하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이승만한테 보고를 해서 의논하고 휴전 회담을 한다 그래야 되는데 휴전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어떻게 만나기로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승만한테 결과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로버트 허셉이죠.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상의 한 번 없이 휴전하는 것에 기가 막혀 말을 잃었습니다. 이는 국군이 초전에 인민군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의 전시작전권을 메가더 장군에게 위임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50년도 6월 27일 오후 3시에 이렇게 김홍일 장군이 문산에는 국군 1사단 백선엽 장군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민군이 수유리에서 싸우고 있다. 28일 내일이면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한강을 폭발해야 된다. 그러면은 폭발하면은 1사단은 다 이렇게 포로가 돼서 전멸할 수 있고 그 좋은 무기나 차량을 다 이렇게 인민군한테 바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27일 날 이렇게 축자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3개 사단, 3개 연대를 다 철수시키지 말고 1개 연대씩 해서 한강을 넘고 그러니까 2개 연대로 방했다가 1개 연대가 한강을 넘고 또 1개 연대가 방했다가 또 1개 연대가 한강을 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개 연대가 해서 그 차량과 포 그런 것을 갖고 이제 한강 넘어라 그랬으면은 적어도 12,000명 중에서 10,000명 정도는 이렇게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곡사포가 15문이고 박격포 50mm 대전자포 그다음에 26 바주카포 얼마나 많아요. 그 포를 다 갖고 그리고 이제 저 패잔병 8,000명 오고 여기 10,000명 오고 18,000명 한 2만 명이 천호동에서부터 이렇게 김포까지 쫙 막으면서 한강을 못 넘어게 곡사포로 박격포로 막았더라면은 쉽게 인민군이 한강을 넘지를 못하지요. 그러면은 미군이 공군하고 해군만 지원하고 보병이 지원 안 해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가장 6.25 때 한강을 막고 인민군을 한강에서 막을 수 있는 부대가 문산에는 백선엽 1사단이죠. 그런데 김웅일 장군의 조언을 안 듣고 28일 날 오전 10시에 백선엽 장군이 오히려 후퇴해서 한강을 넘을 준비를 하지 않고 반격하다 그냥 싹 거의 전멸돼 가고 12,000명 중에서 4,000명만 살아서 한강을 넘고 8,000명이 죽고 한강 넘다가 3,500명이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뭐 그냥 하나도 없잖아요. 무기 박격포가 하나도 없고 메가더가 이거 보고는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미군하고 한국 협상할 때 메가더가 사령관이 되고 한국의 참모총장이 부사령관이 되게 해달라 이 소리를 못 한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6.25 때 백선엽이가 최고 싸움을 잘하고 영웅이라고 시끄럽게 하는데 이걸 보면은 백선엽은 군법에 넘겨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사를 제대로 알고 가르치고 말을 하고 연구를 해야지. 아무것도 잘 연구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최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12,000명 중에서 8,000명이 전사하고 3,500명이 한강 넘다가 물속에서 빠져 죽은 것도 무기를 다 한강 이북에다 다 놓고 한강 넘은 것에 대해서는 백선엽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백선엽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6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인위적인 경계로 한국을 분할하는 것을 수반하는 소위 평화안을 남북은 물론하고 전 한국 국민이 절대 수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휴전회담은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휴전회담을 반대하려면 그만큼 실력을 갖춰야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세상을 이렇게 해놓고 휴전을 반대한다 그러면 뭐 미국의 유엔군이 좋아하겠어요? 국민 방위 사건을 좀 봐보세요. 현역을 사령관으로 써야지. 실험꾼은 김용건을 사령관으로 세워가지고 세상에 50만 중에서 20만이 저 서울에서 진주까지 가다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걸 보고는 16개국에서 한국을 돕는다는 것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휴전회담도 이렇게 그냥 빨리 막 서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제 선진국이 되려면은 대통령, 그다음에 강요들, 국민이 정직하고 용기 있고 헌신적이야지 선진국이 되지. 이렇게 부패한 나라 갖고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게 6.25 때도 지금도 얼마나 부패를 했어요.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최순실을 한 것은 전부 다 그건 가짜다. 그래요. 어떻게 최순실한 것이 전부 다 가짜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민주당에서는 조국이 한 것은 사실이고 다 그거 가짜다. 그렇게 추미애는 뭐 이렇게 한 것은 다 잘했는데 야당에서 공격한다. 세상에 자기 펴는 것은 다 잘하고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그러고 남이 펴는 것은 잘한 것도 못했다고 그냥 규바 그러고 이렇게 편가를 갖고 편견적으로 하니까 이 한국이 되겠어요? 안 되죠. 승복을 못 하는 거야. 우리는 뭐 최순실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구나, 조국이 잘못했으면 잘못했구나, 추미애가 잘못했으면 잘못했구나, 김경수가 잘못했으면 잘못했구나, 재판 받아서 2년 동안 형을 받았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경수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우리가 이걸 반성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정치를 하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말 한마디다로 해야 되는 아무 말도 않고 있잖아요. 한국은 참 승복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상대방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발전할지 모르지만은 사람 사회 정치적은 이렇게 정준이가 그러잖아요. 저 이병철이가 뭐 정치는 4등이고 경제는 2등이라고 그런 사람들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한국의 어느 부분이든 침략자 수중에 남겨두는 제한은 이 나라에 대한 모욕이다. 만약 그 제한은 이러한 조건에 응할 수 있는가? 만약 이렇다면 평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 그 평화 반대지만은 준비를 잘 해놓고 반대를 해야지. 아무 준비를 안 해놓고 반대해갖고 누가 뭐 이렇게 휴전회담 반대한다고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기울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속한 평화라는 허망한 약속에 속아가지고 결국 더 크고 더 무서운 전쟁 소국이 되어버릴 어느 평안도 수락하지 않음을 전 세계에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발표해 휴전회담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 국회에서 이제 휴전 반대 결연을 했어요. 한국 국회나 정부에서 반대하려면은 초전에 쌈을 자르고 지금도 이렇게 부패하지 않고 국민 방금 사건 같은 것도 없고 50만이 잘 뭉쳐갖고 중공군을 막아내고 막 북한까지 38선까지 밀고 올라가고 미군이 만약에 반대하면은 한국군 가지고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싫다면 대주라. 나머지는 우리가 중공군이고 뭐고 다 북한이고 다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막 50만이 밀고 올라가면 되는데 뭐 국민 반위군 사건인데 다 굶어 죽여놓고 지금 와서 휴전 반대한다고 이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결의한다고 이거 누가 세계에서 인정을 해주겠어요. 이거 보면은 그때는 지금에는 변함이 없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저거 이렇게 군인이다 군수품 이렇게 대주는 데서 이렇게 한 400건 정도가 이렇게 고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중에 조사니까 한 200건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 마귀 사건 때 부패가지고 우리가 그 많은 장병이 죽고 그랬는데 그 부패한 군수품 부패가 지금도 이게 시정이 안 된 거예요. 400건 중에서 이렇게 200건이 사실로 드러나고 200건은 무혐의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로 드러나갖고 그게 정부에서 돈도 물어주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참
하여튼 국민성이 선진화되고 국민성이 선진화되고 그리고 다 정직하고 용기 있고 헌신적이야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죠. 51년 7월 4일 날 개성에서 양측 연락장교가 만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7월 10일 국군 정부국장 김종면 준장이 있어요. 휴전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수집하려도 미군에서 극비로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 준장은 국방장은 이기붕, 참모총장 이정찬, 해군 참모총장 손은일, 공군 이렇게 김원일과 함께 미 8군 사령관 벤브리트 장군을 문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휴전회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국 대표 백선엽 장군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였으나 딱 거절당해버렸어요. 세상에 국방장관, 각군 참모총장이 갔는데도 휴전회담을 비밀로 하고 거절했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어요. 네, 그러고도 지금도 이렇게 그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그래도 미국이 좋다고 그러고 국방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상한 국민들이요. 이런 모욕은 6.25 초전에 한강 이북에서 참패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국방은 자국만이 책임져야 한다. 사도이제 근성이 친일파 육군 순회들이 미군이 천사인 것처럼 의지하는 것이 이런 대가입니다. 7월 10일 김정면 정부국장은 백선엽 장관을 만나 지금까지 수무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담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백선 장군도 벤프레터 장군이 명령 내렸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말을 못했죠. 7월 11일 미군 대령 현재의 상황을 김정면 국장에게 말을 해주어 김종면 국장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에서 입대사 휴전 회담이 지금 진행돼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참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은 우리가 지켜야지 무슨 외국에다가 미국에다 의지하는 거 보면 한심스럽죠. 7월 10일 유엔군 대표 조지 일행이 헬리콥터로 개성 복례장에 도착했어요. 북측 대표 남일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의제를 놓고 서로 말씨름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헤어지면서 북한 측은 개성은 우리 땅이니 기자들이 우리 허락 없이 올 수 없습니다. 자기 땅 있는 데서 휴전 회담을 하니까 자기네들 허락 없이는 기자가 못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군 기자를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7월 13일 회의 때 기자 20명을 데리고 가자 무장한 군인들이 안 된다 하면서 회담장 출입을 막아버리자 화가 난 유엔 측 회담 대표가 만일 다음부터 기자들 출입을 막는다면 우리는 회담을 중단시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고함을 치자 놀라 김일성과 팽덕회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개성 회담장에 전 세계 기자들은 다 참석하고 미군이 한국 기자들은 안 된다는 거 한 명도 세상 일본 기자들도 되는데 그러니까 국방부 정원국 휴전회담 공보장교 김현기 중위가 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싸움을 하고 이민군의 남침과 중공전이 해서 한국이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한국 기자는 왜 한 명도 못 가느냐. 그러니까 권총 빼가지고 나도 죽고 어떤 놈도 몇 놈 죽이고 나 죽어버리겠다. 권총 빼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면서 어째서 한국 기자는 안 된다는 말이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다 살고 싶지 않다. 몇 놈 죽이고 다 자살하겠다. 막 권총 빼갖고 막 고함 지르니까 깜짝 놀래갖고 한국 기자 2명을 허락해서 그때부터 2명이 기자가 가서 이제 취재해가지고 각 신문에 알려가지고 국민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연구해야 돼요. 6.25에 대해서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사실들 정직하게 연구를 해서 국민들이 알아야지. 좌파들은 국군이 북침했다. 그리고 연세대학 어느 교수는 누가 먼저 총질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강정호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미군 때문에 이민 해방전 실패했다. 그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좌파들은 너무나도 애거보고 우파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자기 고집만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 김현기 중위가 그래도 그냥 기가 막혀서 통곡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 두 명을 이제 이렇게 기자를 보내서 한국이 이제 알게 된 거죠. 7월 10일 제 3차 회의 때 회의장 자체 경비에 회의장을 중심으로 반경 반마일은 회의장 지역으로 규정한다.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개성을 공격도 폭격도 못해서 결국은 개성이 휴담장이 됐기 때문에 원산이나 평양이나 청천강이나 압록강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지금 개성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못 시킨 겁니다. 이 회담이 개성이기 때문에. 국군은 간성에서 원산까지 북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우리가 북진을 못한 것이에요.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메가드가 잘못해갖고 이제 후퇴해서 통일이 코앞에 있는데 통일 못하고 또 개성을 휴전장으로 해서 충분히 압록강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도 못오고 갖고 분단돼 버린 거예요. 10월 10일 김일성과 팽덕교는 개성의 복례장이 아니라 판문점에 사자고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닉지한 거는 또 그것도 좋다. 갖고는 개성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판문점으로. 그래서 현재 판문점이 휴담 장소가 이제 되어버린 거죠. 11월 23일 날 35차 회의 자리에서 현 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고 양측은 2km씩 철수한다. 휴전협정이 30일 내에 조인되면 이 동안에 전선에서 변동이 있더라도 분계선은 정한 대로 한다. 이 사항을 양측은 처음으로 이제 합의를 봤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